미슐랭 가이드의 끝판왕,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파리에는 3스타 레스토랑이 9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르 브리스톨 호텔에 있는 에피큐어에 갔어요. 에릭 프레숑 셰프가 99년부터 수석 셰프를 맡은 다음 2001년에 원스타에서 2스타로 2009년에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뒤에 15년째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에피큐어는 식도락과 미식가라는 뜻입니다. 예약은 더 포크라는 어플로 했어요. 미슐랭 가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곳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예약을 바로 해도 되고 연동된 예약 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플을 깔고 예약해도 됩니다. 예약 전화는 한국말로 해도 기빨릴 때가 있는데 간단하게 어플로 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방문하기 2달쯤 전에 예약했어요. 이 어플이 우리나라 캐치 테이블 느낌이었는데 프랑스 여행 내내 잘 썼습니다. 에피큐어가 있는 르 브리스톨 호텔은 샹젤리제에 있습니다. 길에선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는 으리으리한데요. 제일 기본 룸이 1박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이곳은 파리의 3대 럭셔리 호텔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관광청에서는 5성 호텔 중에서 최상위권 호텔을 팔라스 등급으로 인증하는데 이곳도 파리의 12개 팔라스 등급 호텔 중 하나입니다. 로비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하면 에피큐어가 나옵니다. 드레스 코드가 엄격한 편인데 다행스럽게 맞춰가지 않아도 옷을 빌려줍니다. 저는 코트에 맨투맨을 입고 가더니 코트는 받아주시고 자켓 사이즈를 물어보고 제가 입을 검정 자켓을 갖다 주십니다. 자켓 걸치고 드디어 들어갔어요. 목폴라 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뭐 나름의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시 예약이어서 다른 테이블엔 이미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자리 세팅은 이렇고 테이블 아래로 조명을 쏴줘서 집중이 잘 됩니다. 커트러리며 플레이트랑 물잔까지 미쳤네요. 럭셔리가 뭔지 몰라도 이젠 알 것 같은 느낌. 물은 탄산수로 산 펠레그리노 주문했습니다. 그냥 물잔까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참 감탄스럽습니다. 테이블 한쪽 화병에 꽃도 있고요. 샴페인도 한 병 주문했어요. 제일 싼 병이 150유로 시작인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걸로 주문했습니다. 테이스팅 한번 하고 뭐 잘 모르지만 괜찮다고 하고 마저 한 잔 받고요. 한 모금 목 축여보는데 벌써 분위기에 취한 느낌. 메뉴를 보고 있으면 주문도 전에 먼저 아뮤즈 부시가 나옵니다. 뭘 먹던 아뮤즈는 다 똑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빵도 나오고요. 메뉴는 단품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110유로 시작이고 시어 메뉴도 220유로 시작입니다. 저희는 420유로짜리 테이스팅 코스로 했는데요. 재밌는 게 남자 쪽 메뉴판에만 가격이 있고 일행 메뉴판엔 가격이 없습니다. 뭐 네가 낼 거지? 라는 뜻이에요. 아뮤즈 먹어볼게요. 왼쪽에 크림은 크림빈으로 만든 짭조름한 사워크림, 샴페인으로 입 한번 괜히 헹궈주고 가운데는 카레향이 조금 나는 타르트고요. 마지막 칩은 알새우칩 같은 거 위에 말린 해조류랑 마요네즈 소스. 맛있었어요. 조금 간간한 편이라 샴페인 주문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드럽고 치즈한 빵을 하나 주시는데 살짝 짭짤하고 따뜻해서 더 맛있었어요. 가염버터와 함께 엄청난 사이즈의 빵을 통째로 주십니다. 저것만 먹어도 배가 다 부를 것 같은데 2인용이 맞나 싶었어요. 온도감 적당해서 잘 썰리는 버터 발라 한 입 해보는데 돌빵 그 자체고 겉이 너무 딱딱해서 잇몸부터 닿았다간 바로 피볼각이에요. 사실 이 빵은 좀 그저 그랬습니다. 다음은 블랙 트러플로 만든 젤리 위에 버섯으로 만든 크림이 올라갑니다. 고소한 버섯 풍미의 간간한 맛인데 트러플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메뉴에 써진 코스가 시작됩니다. 캐비어 프롬 솔로뉴라는 메뉴입니다. 캐비어 통에 캐비어가 담겨있는데 당연히 그냥 제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래엔 갈아 넣은 말린 대구가 들어간 감자 무슬린이 깔려있어요. 오른쪽엔 메밀로 만든 롤 안에 사워 드레싱을 채워 넣은 건데 비주얼이 좀 씨가 같네요.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감자가 먹다 보면 밍밍하고 캐비어도 크리미한 편이기 때문에 느끼할 수 있는데 이 사워 드레싱 칩이 상큼해서 곁들이니까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저 비흡연자인데 비주얼이 저러니까 괜히 저렇게 쥐게 되네요. 싹싹 긁어먹고 마지막 남긴 칩으로 입가심했습니다. 다음은 스코틀랜드산 랑구스틴 요리입니다. 아래는 양파와 오렌지 망고로 만든 크림, 위에는 레몬 소스랑 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수도 있고요. 요리 내준 그릇도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탱글한 랑구스틴 살코기에 위에는 레몬, 아래는 오렌지랑 망고가 들어가서 달달하면서도 시큼상큼한 소스와의 궁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의 맛을 만들어냈는지 감탄스러웠어요.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다음은 이곳의 시그니처인 트러플 마카로니 요리입니다. 마카로니 안에 푸아그라와 블랙 트러플, 아티초코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파마산 치즈 퐁과 블랙 트러플 소스입니다. 서버분께서 접시 뚜껑 열자마자 트러플 향이 확 올라왔는데요. 쫀득한 마카로니와 아티초코의 감자 같은 식감 밸런스에 진한 트러플과 치즈의 풍미가 어우러지는데 거기에 푸아그라의 맛과 향까지 더해지는 맛의 조화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진한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돌빵은 별로지만 소스 설거지 하려고 한 개 더 먹었습니다. 다음은 스코틀랜드산 연어 요리입니다. 저온에 익힌 연어 위엔 탄두리 소스가 올라가고 옆에 펜넬과 오이가 들어간 샐러드 같은 건데 크리미한 소스는 민트 오일과 쌀 식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어 한 점 샐러드 곁들여 먹어보는데 저런 식감의 연어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분명 익힌 건데 뭉개지지 않고 텍스처가 살아있고 곁들인 소스는 오이 향이 많이 나면서 아삭하고 시큼상큼합니다. 소스만 퍼먹어도 매력적인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의 연어까지 환상적이었습니다. 흔히 나는 연어 특유의 향은 느낄 수도 없었는데 연어가 원래 이렇게 맛이 좋은 생선이었나? 먹으면서 미쳤다는 말을 일행한테 여러 번 했는데 저 순간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연어 잘 안 먹는 편인데 이런 연어는 매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거지 엔딩. 다음은 암탉 닭가슴살을 돼지 오줌포에 넣어 익힌 요리입니다. 빵빵한 돼지 방광 보여주고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내주십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닭가슴살은 예전에 서초동 오프레에서 먹어본 뻑뻑함 전혀 없이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치킨 베이스에 푸아그라도 들어간 옐로우 와인 소스가 크리미하고 진한 풍미를 더해줬는데요. 소스는 워머에 따로 놔줘서 계속해서 곁들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가니쉬로 탱글한 가재랑 버섯도 곁들이기 좋고요. 이 캔디는 닭 내장 넣고 싼 건데 시금치로 싼 소세지 같은 느낌. 뭐 무난했어요. 몇 년 만에 만나본 감동적인 닭가슴살 요리였습니다. 식감도 소스도 미쳤어요. 다음은 아까 그 방광에 같이 조리한 닭다리살 요리입니다. 각종 허브, 야채, 옥수수와 함께 샐러드처럼 나옵니다. 적당히 기름지고 쫄깃한 다리살은 크리스피한 껍질과 함께 나오고요. 향이 물씬 나는 허브와 야채에 중국 느낌 나는 바베큐 소스까지 익숙한 것 같지만 생소한 조합인데 옥수수랑 땅콩 곁들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허브 향이 좀 세서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일행은 남겨서 제가 감사하게 다 먹었습니다. 다음은 치즈 트레이째로 갖고 오시는데 아래는 우유 치즈고 위에는 양과 염소젓 치즈. 한 접시에 받아서 쉐어했는데 치즈를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시면서 추천해 주시는 걸로 받았습니다. 꼬릿꼬릿한 향과 다양한 질감의 치즈들이었는데 향이 센 치즈를 안 좋아해서 몇 개는 좀 힘들었습니다. 먹다 보니 고통을 즐기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돌빵도 갖고 와서 먹어보고 나름 파이팅 했어요. 입가심용으로 주신 과일 말린 거 있어서 그나마 좀 먹을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구운 코코넛 컵 안에 코코넛 밀크, 모히또 소르베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저게 깨지는지 몰라서 퍼먹었는데 껍질이 부셔지더라고요. 온도감도 맛도 시원한 모히또에 코코넛 밀크, 아래 카카오까지 밸런스가 좋은 디저트였습니다. 코코넛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은 초콜릿 프랄린과 핫초코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부드러운 질감의 초콜릿은 엄청 달달합니다. 옆에 같이 내주신 딱 더위사냥만 나는 아이스크림도 달달한 편인데 초코가 너무 달아서 오히려 클렌저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음 나온 젤리는 입안에서 씹어 터트리면 레몬맛 주스가 상큼하게 입가심을 해줬습니다. 아까 초코가 너무 달아서 클렌저로 괜찮았어요. 이제 뿌띠푸르입니다. 마카롱이랑 초콜릿. 마카롱 맛이 6개인데 저는 바닐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마들렌을 주시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하나 더 주면 안 되냐니까 그냥 한 판 째로 주고 갔어요.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서 그런지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뭐 나름 시원하긴 한데 따뜻한 거 먹을 걸 그랬습니다. 겉바속촉인 마들렌 맛있어서 2개 연달아 먹었고 마카롱도 바삭한 껍질 안에 쫀득 달달한데 무난합니다. 마들렌이 맛있네요. 그리고 소금 뿌린 작은 초콜릿까지 모두 커피와 곁들이기 괜찮았어요. 아 근데 커피가 식사의 포함이 아니라 돈 내고 먹는 거더라고요. 가격 생각하니까 커피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후 1시에 들어갔는데 4시 반이 됐어요. 가격은 음료와 샴페인 포함 1093유로, 지금 환율 기준으로 155만원 나왔습니다. 오 후덜덜하네요. 지금까지 갔던 파인다이닝들을 모두 쩌리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약할 때부터 시그니처 코스 가격 보고 멈칫 몇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예약을 했는데 가기 직전까지 이래도 되나 싶다가도 한켠에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오묘한 감정이었는데요. 결국 후회 없는 황홀한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음식, 익숙하지만 최고급인 재료들을 다양한 조리 방법과 완벽한 밸런스의 소스 가니쉬들과 내주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맛의 조합들이 펼쳐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맛의 조화를 만들어냈는지 혀가 계속 즐거워서 먹는 내내 돌고래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불호인 음식이 전혀 없었고 간도 세지 않고 딱 좋았습니다. 뭐 맘에 안 드는 건 저 돌빵이랑 아직 무슨 맛인지 모르는 치즈 정도? 음식을 위해 여행을 다니는 미식 여행이 이런 걸 먹으러 다니는 거구나 싶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센터에 화려한 샹젤리제와 커튼의 색감, 차분한 테이블과 바닥에 창문 속 보이는 중정의 모습까지 인테리어 자체만으로도 고급스러움에 압도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곳의 마스코트인 흰 고양이 조형물들이 분위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테이블 조명과 잔과 커트러리 하며 아름다움이란 게 뭔지 배워가는 시간이었고요. 거기에다 계속해서 밝은 표정으로 최고의 접객을 해주는 직원분들의 서비스는 감동적입니다. 친절한 설명에다 접시를 오차 없이 동시에 내주고 가져간다든지 칼각 잡아서 주시는 식기 플레이팅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너무 감사하면서 황홀했습니다. 먹고 즐기다 보면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단순히 맛있는 걸 먹은 수준이 아니라 3-4시간에 걸쳐서 이 나라의 음식뿐 아니라 식탁에서의 전통 문화까지 체험한 시간 같아요. 그동안 소소하게 파인다이닝을 다니다가 프랑스에서 프렌치 코스, 그 중에서도 3스타를 와보니까 마지막 레벨, 끝판왕이 어느 수준인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파인다이닝을 가면 감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